강남 테마 피부과 전문의 조성희 원장입니다. 눈밑 지방 수술, 즉 눈밑 지방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제 눈밑 지방이 이제 변화가 오죠. 젊은 분들도 눈밑에 변화가 이미 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선천적으로 눈밑에 변화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화로 괜찮았던 눈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이 주 원인인데요. 지방뿐만 아니라 뼈의 변화도 있고 근육과 피부의 탄력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수술에 적합한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눈밑 지방의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인데 눈밑이 전체로 두툼하시죠. 그리고 이제 골짜기, 눈물골이 있습니다. 아이라인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아주 희미하게 약한 굴곡이 하나 보입니다. 제가 이제 눈금선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모식도가 하나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안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 이제 그림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개의 주머니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코 쪽이죠. 즉 코에 붙은 안쪽, 중앙 쪽, 바깥쪽. 그럼 이 사진을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분은 이제 코 쪽 가까운 지방이 커져 있고요. 그리고 중앙 지방도 이 범위로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이와 같이 제가 그린 대로 커져 있죠. 그리고 눈물 골짜기, 눈물보랑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눈의 특징을 보면은 애교살이 밑에 있는 지방과 하나가 되어서 애교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애교살 부위도 지방처럼 보입니다. 눈을 살짝 이제 미간을 찌푸려 보시면은 애교살과 지방 부위가 이제 쉽게 구별이 되는데요. 편안히 계실 때는 긴장 안 주시면 애교살도 밑에 지방도 다 하나처럼 보입니다. 이제 골짜기가 이제 약하게 보이시죠. 자, 수술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법이고요. 하나는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위에 이제 눈이 안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골 조직이 있죠. 우리 광대뼈 안화 조직이라고 해서 광대뼈 뒤쪽에 이렇게 스케처럼 되어 있는 안화뼈가 있습니다. 눈이 이 안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밑에 뼈가 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보호막이 필요하겠죠. 이 보호층이 눈밑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내려오는 눈은 이제 쿠션을 주어서 뼈에 닿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눈밑 지방을 막아주는 중요한 막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막이 약해지는 것이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주 원인입니다. 아주 질긴 막이 이제 뼈랑 붙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눈꺼풀 안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방이 미는 힘을 이 막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옆에도 보시면은 미는 힘을 막이 못 버티니까 이렇게 밀려나오는 것이 지방 돌출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 결막 쪽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죠. 자, 이 결막을 통한 장점이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결막을 통한 수술의 장점은 바깥 피부나 중간의 근육층이나 경막에 대해서 어떤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 모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수술이 간단하죠. 근데 모든 이제 세상사가 그렇죠. 전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깥 피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경우 노화로 처져 있거나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는 이 수술만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깥 피부 상태가 좋은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겠죠.
비교적 젊은 분들 아니면 연세 드신 분도 바깥 피부가 두툼하고 또 근육의 힘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적합한 수술입니다. 자, 절개를 한 수술을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피부를 뚫고 근육을 지나서 밑에 경막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지방에 접근을 했죠. 자, 이 경로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하는 수술입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수술의 주 목적은 피부 처짐을 줄이려고 하는 수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눈밑이 이제 두툼할 때 피부가 얼마나 처져 있나는 피부를 이렇게 살짝 집어봤을 때 얼마나 집히고 또 지방만 잘 보이는가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처짐이 심한 분들은 피부를 일부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피부를 절개하셔야겠죠. 이 목적으로 피부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부 절개술의 장점은 주름을 확실히 펴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은 피부에 흉터를 만들고 또 밑에 있는 피부를 위로 붙였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긴장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죠. 아이라인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을 고려해서 결막을 통해서 할 건지 또 피부를 절개하고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 절개술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젊은 분 중에 처짐이 좀 심한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수술을 다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하는 이제 결막을 통한 수술은 피부에 흉터를 만들지 않고 눈매가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죠. 원래 눈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요. 한계는 노화된 피부가 있다면, 처짐이나 주름에 있다면 다른 치료를 병용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피부 절개를 통한 수술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피부 늘어난 것을 피부를 일부 제거를 하기 때문에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피부에 흉터가 남죠. 눈매가 달라지고 회복 기간이 약간 길어지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에 가장 적합한 예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분이죠. 그리고 눈물고랑이 없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제가 표시한 부분이 고랑이 있는 부위인데요. 고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만져보면 눈꺼풀이 두툼하시죠. 힘도 좋으시고요. 이러한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분입니다.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다시 3개월에 걸쳐서 수술의 결과로 회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고요. 단 회복 기간이 2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2주 이내에는 약간 붓던지 충혈이 되든지 다소간에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세 드신 분은 어떡하나? 적합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50대 여성분이죠. 골짜기가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짐이 거의 없는 상태죠. 적절히 수술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 눈밑 지방 수술 중에 이제 결막을 통한 수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좌우의 눈 모양이 많이 틀리죠. 눈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좌우가 틀리고 이쪽이 유난히 돌출이 되어 있죠. 결막을 통한 수술은 이 지방의 위치 변형이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결막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서 주로 돌출된 부위의 지방만을 집중해서 줄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좌우의 이제 대칭을 잘 맞춰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적응증으로는 이제 사진은 없지만 절개술을 하셨거나 지방 재배치를 받고 재바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수술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첫 수술이 복잡했기 때문에 조직 간의 유착이 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막을 통해서 이제 원래 수술한 부위를 우회를 해가지고 지방량을 줄이며 재발한 2차 변화들을 잘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의 장점들이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수술의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수술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40분, 50분 정도 사이에 이제 끝나는데요. 제가 수술 시작하기 전에 마취제 안약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국소 마취를 해야 되는데 통증을 줄이기 위함이죠. 마취제 안약을 넣고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력 보호용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각막을 보호할 수 있는 금속 렌즈를 삽입을 합니다.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눈 보호가 이제 필수입니다. 따라서 수술 중에 이제 눈을 뜨시든 감으시든지 항상 눈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로 주사 마취를 시행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이 적절히 끝나면 다시 저희가 앉은 상태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지방이 잘 제거가 되었는지 좌우 대칭이 맞는지 출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술 후 이제 회복 기간은 크게는 2주, 최종은 3개월인데요. 보통 2주만 잘 넘기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에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멍이 들지 않는 한은 수술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쪽에는 상처가 있는 것이죠. 상처가 덜 붙은 상태에서 힘을 많이 쓰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눈을 이렇게 심하게 비비면 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정도는 가볍고 편한 일을 이제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3일 내지 5일은 눈이 약간 부을 수 있고 약간의 충혈이나 이물감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이제 대부분의 결과가 나오고요. 최종 결과는 3개월에 걸쳐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멍이 심하게 드는 것입니다. 보통 이 수술은 가장 혈관이 적은 쪽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법에 비해서 출혈이 빈도도 적고 양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상처에서 지혈이 잘 안 돼서 피가 계속 나는 경우에는 심한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빈도는 굉장히 적지만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술 전에 강조하고 또 수술 뒤에도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술 뒤에 멍이 드는 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멍이 들면 병원에 상황을 알려주셔서 다시 확인이 필요한 건지 그대로 댁에 계셔도 괜찮은지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개는 수술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이틀 사이에 들고요. 이틀 뒤에는 출혈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에 대한 어떤 처치가 가해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화가 진행된 분들은 원래 주름이 좀 잘 보이던지 아니면 지방이 남아있는 형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드리고요.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리프팅 치료, 탄력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술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2주나 3개월 뒤에 리프팅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대칭이죠.
보통 수술을 끝냈을 때 모습이 이제 3개월 뒤에 최종 결과랑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마칠 때 여러 가지 이제 앉은 상태나 아니면 눈의 움직임, 위를 보시거나 찌푸리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좌우 대칭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근데 안에 지방이 이제 충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간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이동을 해서 수술을 막 끝냈을 때 모습하고 3개월 뒤의 모습이 차이가 두드러져서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과종인데요. 유과종은 조직이 자란다는 증상이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눈이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눈꺼풀을 젖혀서 하는 수술이니까 눈꺼풀을 젖히면 이와 같이 되겠죠. 절개한 부위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과종이라는 것은 상처가 났던 부분, 즉 절개한 부위의 일부의 조직이 자라서 이와 같이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아주 작고 굵게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시간을 흐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특별히 치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유과종이 눈을 자극을 해서 눈을 자꾸 붉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눈이 자꾸 충혈이 되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때는 병원에 오시는 날 저희가 간단한 치료로 쉽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감염입니다.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오는 경우죠. 감염의 빈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수술한 부위의 깊이가 깊고 또 아이라인이 이제 눈과 밀착을 해서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2주가 지나면 상처 자체가 붓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고요. 기존의 약을 바꾸든지 추가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젊은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골자위가 선명할지라도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수술 전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분인지 잘 확인해서 수술을 진행하면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처짐이 심하지 않다면 충분히 지방 제거술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의 상태가 궁금하실 때는 전문의를 통해서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안내받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